좀 황홀했어요. 그때는 내 눈앞에 이런 사람이랑 내가 하고 있다니 완전 200% 만족했었어요. 잠자리. 4번을 해서 문제지.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업을 하고 있는 권형모라고 합니다. 권영모의 아내이자 원래 전직 댄스 강사로 활동을 했다가 4살짜리 아들과 제 뱃속에 3개월 된 아기를 품고 있는 박선이라고 합니다. 축하드려요. 남편은 조성모 씨 좀 닮았네. 그렇네. 6년 차. 오늘 의뢰인은 누구세요? 접니다. 오, 남편이.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이제 생긴 것도 되게 섹시하고 이쁘게 생겼잖아요. 누가 그래? 봐도, 예, 누가 봐도 약간 조금 이제 진짜? 새끼가 있을 것 같은 아 진짜? 내가? 얼굴이에요. 약간 좀 섹시한 이미지고 섹시. 남들이 보면 되게 막 와 섹시할 것 같고 막 그러는데 저한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SNS에서만 섹시한 여성인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가 남들은 와 정말 넌 정말 섹시한 여자 살아서 정말 좋겠다. 친구들 가끔 물어봐요. 야 밤에도 그러냐? 와이프가 전혀. 진짜? 저도 놀래요. 이런 모습 있다고? 아, 저 보고 싶다. 오. SNS에. 오, 너무 섹시하다. 와우. 어머. 잘하신다. 지금 한번 쳐줄까? 오. 웨이브가. 이런 거 더 어떤 거 원해? 이런 거? 좋아하셔. 낯설어요. 저한테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러게. 되게 웨이브, 뭐 허리 막 꺾고 막 돌리고 막 이런 게 10분의 1만큼이라도 저한테 쓰면 제가 만족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전 제 스스로 한 번도 그렇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단지 춤은 정말 내 일상의 한 부분인 거고 스트레스 해소. 댄스 강사 출신이시니까 그냥 춤춰가지고 영상 올리시는 걸 좋아하는 거지 그거랑 뭔가 연결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네요. 예. 그게 이제 성적으로 이어지는 거는 이제 본인이죠. 저는 나 섹시한 사람이야 하기 위해서 SNS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내 직업일 뿐이고. 근데 일단은 와이프가 댄스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몸매가 되게 탄력 있어요. 하체가 좋고요. 이 친구 일단 되게 약간 좀 비욘세 같은 하체예요. 약간 좀 이제 와, 너무 예쁘다. 어머! 너무 섹시하다. 어머머머. 난 지금 뭘 보고 있나 했어. 근데 자녀가 있는데 출산을 한 번 하셨는데도 몸매가. 그러니까 얼마나 운동하겠어. 야, 난 역대급인데. 아니 저런 사진을 올리면은 진짜 남편 친구들이 지금 예, 그렇죠. 난리 얘기할 만하죠. 나겠네. 예. 아니, 근데 저런 몸매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기 힘든 거잖아요. 맞아요. 너무 부럽다. 진짜 탄력이. 고스란히 나와. 근육, 다 근육이야. 혹시 탄탄한 게 이건 딱 봐도 기본 이상 하겠다. 좀 성적으로 좀 맞을 것 같은 느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에서도 하고 막 장소를 안 가렸죠. 연애 때.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너무 달라지니까 결혼하고 너무 달라지니까 저는 좀 충격인 거죠. 이제 아이 낳고 막. 연애 때는 좋았죠. 연애 때는 할 맛이 났잖아요. 이 사람 몸도 좋으니까 할 맛이 났고. 그래도 이제 겉으로 보여주는 비주얼적인 면이 이제 막 복근 그냥 딱 있고. 남편도 또 운동. 엉덩이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바가지 하나 넣어놓은 것처럼 너무 이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이 힘과 몸이 좋으시네. 몸짱 부부셨네. 그러네. 저번에 냉장고에 닭가슴살만 네. 있는 거 알아? 아, 진짜 뭐야 저 부부. 가슴부터가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래. 원래 처진단 말이에요. 저렇게 막 급하게 만들면 가슴이. 근데 저분 딱 보면은 막 솟아 있잖아요. 워낙 몸이 오랫동안 잘 만든 몸이에요. 잘 저거. 만드셨네요. 첫날은 정말 잊지 못해요. 2개월인가 3개월 만나고 이제 여행을 가자고 해가지고 그날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됐죠. 좀 황홀했어요. 그때는 내 눈앞에 이런 사람이랑 내가 하고 있다니 저 남자분 표정. 완전 200% 만족했었어요. 잠자리. 4번을 해서 문제지. 한 번 했는데 새벽에 2번을 하고 아침에 눈을 떠서 또 한 번을 하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제가 미쳤나 보다. 사실은 뭐 전성기 같으면 한 7번도 가능한. 네? 근데
사실 많이 조금 배려를 한 거예요, 와이프한테는. 배려를 한 거고, 예. 네, 코피도 나고 막 그런데. 네. 네네, 코피 나고 그랬죠, 예전에는. 어떡해. 내 몸은 쉬고 싶은데, 내 성욕은 쉬고 싶지 않은 거죠. 와. 네. 그때부터 알아봤어야 됐죠. 저의 힘든 결혼 생활을. 그걸 네. 유지하는 건가?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진짜 계속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집에 있으면 뭐 설거지를 하고 있거나 뭘 하고 있으면 그 뒤에 와가지고 한 번 하자고. 원하지도 않는데 애 막 신발 신기고 옷 입고 뒤치덕거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뒤에서 엉덩이 툭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몸도 휘청하고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맨날 그래버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출근이 12시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있잖아요. 저는 최대한 등원을 느리게 시키고 차에서도 잠깐 핸드폰 좀 하다가 좀 시간을 보내고. 그랬어? 그랬어. 섭섭하네.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집에 들어오면 그냥 다 벗고 이러고 누워 있어요. 집에 가면 그냥 다 벗고 누워 있기도 하고 하지 마. 저는 이제 그거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결혼하고 시간이 더 흐르는데도 사랑이 좀 식을 수도 있는데 점점 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못해서 죽은 귀신처럼. 두 분이 재미나시다. 그래서 이제 사실 한 2년 전에 사주를 봤는데 이 사람이 정력가로 나왔어요. 그게 사주에도. 근데 본인이 이제 그걸 아는 순간 난 진짜 해야 돼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난 매일 해야 돼 막 이런 느낌이 인증받은 느낌. 있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새벽 2시? 그 잠이 깊이 들었는데 갑자기 또 막 해요. 차에서 한번 할까? 일터에서까지도 한번 하자.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고. 뾰루퉁. 매일매일 원해도 매일매일 하지 못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는 일주일에 2번, 많으면 3번? 3번이면 좀 적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만족했죠. 근데 애가 생기고 나서부터 확 바뀌더라고요. 지금 한 달을 한 번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저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제가 비정상이 아니에요. 전 정상입니다. 정상은 아니지. 그럼 나는 비정상이야? 제가 어떻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럼 난 비정상이야? 제가 매일 합니까? 아니 근데 매일 원하는 본인을 정상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매일 안 하지 그런 않잖아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매일 하지 않잖아요. 매일 원하는데 그래 일주일에 2번만 하자고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치. 일주일에 한 번 해요. 못 하잖아요. 그치 상황에 따라서 컨디션이 좋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 근데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매일 이제 하려고 하는 핑계가 면역력이 약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해야 면역력이 높아진다, 남자들은.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된다, 면역력 강화를 맞습니다. 위해서. 영양제를 드셔야지 왜 부부관계를 하려고. 들어봤다. 아, 저 핑계는 처음 들어봤다. 가십성 기사 종종 뜨거든요. 네, 막 키스를 하면 면역력이 네. 높아진다, 막 이런 봤어, 기사들. 봤어. 네, 뭐 부부관계를 몇 그런 회 거 이상 해야죠. 하면은 뭐 할 네. 때마다 뭐가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 아, 꿀 드세요, 아침에. 섹스라는 게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도 완화되고 뭐 불면증도 해소되고 건강에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다 생각하거든요. 그 하자고 하는 그게 스트레스니까 사실 성욕이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조금 이제 밑 부분도 예민한 편이기도 하고 목욕탕만 갔다 와도 사실 막 이렇게 되게 지렴이 많이 걸리는 스타일이에요. 만약에 관계를 갖게 돼서 조금 시간이 진짜 한 20분 이상만 넘어가면은 밑에가 굉장히 확 되게 쓸리고 아픈 거죠. 그래서 어떡해. 아프면 못하지. 좀 더 하고 싶다, 오래 하고 싶다 하는데도 저는 이미 끝나버린 거죠. 그럼.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자유기를 사주는 거예요. 난 못해주니 너 혼자 힘들 때 좀 해결해라. 야동을 보고 한번 해보려 했는데 그 내 사랑을 그 야동에 있는 모르는 사람한테 주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사랑을 우리 와이프한테 줘야지. 요즘 안 써, 그거? 안 씁니다. 네, 안 쓴 지 오래됐습니다. 비싸게 줬는데. 네,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한테 그런 거 사주는 게 너무 좀 신기해요. 제가 정말 싫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싫은 게 아니고 벅찼나 봐요. 본심이 나왔어. 남편은 많이 서운하겠다, 근데 진짜. 진짜 서운하죠. 네, 남편 입장에서. 저도 그래서 제가 좋고 싶었어요. 그래야 내가 좋아야 이 사람하고도 더 하고 싶고 더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도 찾아봤어요. 그 여자 진동기에 대해서. 근데 그날 마침
밑에 1층에 성인용품점이 오픈을 한 거예요. 들어갔죠. 제가 가자고 해가지고 갔죠. 이것저것 다 샀죠. 이것저것 다 샀어요. 뭐 정말 페로몬 향수부터 란제리 속옷 이제 밑에 뚫린 망사 스타킹 같은 거랑 바르고 애무할 수 있는 초콜릿 그런 젤 같은 것도 사보고 거기서도 이제 서비스로 막 진동기를 4개나 주시고 네, 막 그랬어요. 노력은 많이 했어요. 노력은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저는 더 끌어오르지 않아요. 요즘에 사실은. 어떡해. 근데 또 좀 안 하는 횟수가 하루 이틀 지나면은 툴툴대고 괜히 틱틱거리고 그게 느껴지니까 또 부담이고 또 맨날 피해 다니고 그러다 골이 깊어지고 어떡해. 너무 고역이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만 하면 차단해요. 이제 자기야 뭐해? 아니야. 막 이래요. 네, 얘기 좀 할까? 아니야. 막 이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할 줄 알고. 그러니까 되게 예민해 있는 거예요. 아니 전적이 있으니까 맨날 와이프는 절 좀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안 좋죠. 어떡해. 네. 저는 이제 대화를 많이 하고 싶은 성격은 대화를 뭐 입으로 가지고 아니 대화를 진지하게 하다가 그래서 진짜 뭐 애기에 대한 얘기 하다가 그랬어 우리 유겸이가 해서 나 한번 할래? 이게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전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되게 잦아요. 기승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거야. 다. 저는 뭔가 이제 그 잠자리를 약간 좀 세이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기회가 생기면 해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가 뭐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톡이 와요. 오늘 한번 할래? 그래요. 웬일이야? 사실 저는 그때는 안 땡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갔어요. 자고 있네요. 이거 뭐지? 기대하고 갔는데 말을 하지 말지. 언제 그랬어? 제가 자고 있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5분 안에 뛰어갈 수는 없잖아요. 날아갈 수 없는 거고, 뭐 타임머신 타고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문자를 보낼 때 한번 할래?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발악하는 것 같아요. 네, 기다리고 기회를 노리고 이때인가 시간 비면 하려고 하고.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밀쳐내니까 애기 때문에 피곤해. 왜 이렇게 귀찮게? 이러면 그래가지고 항상 뭔가 틈을 보시는구나. 지금 그 느낌이니? 막 지금 그 기분이니? 계속 물어보는 거지. 어떠니? 그래서 하도 뭐라고 해서 운동을 해요, 요즘에. 그런 이제 제 성욕을 좀 풀으라고 하는데 몸이 좋아지니까 더 심지어 하고 싶은 거예요. 운동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떡해. 악순환이 좋아져가지고. 좀 풀리겠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건 뭐 하체 운동하고 오늘 하체 운동했으니까 더 피가 몰린다 막 이러면서 막 오늘은 꼭 한번 해야겠다 이러면서 죽지를 않네 막 이러면서 막 또 이렇게 달려드니까 아니, 이상하게 몸은 피곤한데요. 하늘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하체 운동하면. 한편은 저도 저한테 매력이 없나? 저한테 아니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가끔 보면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이게 사랑하고 연관이 되니까 나 사랑해 안 사랑해 맨날 이게 질문이 아침에 누르면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이 고파요. 어디까지 사랑해줘야 되는 거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고픈 것 같아요. 남자 좀 더 시크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사랑하니까. 아니 저런 거에 어떻게 부인 너무 시크해져요? 하고 사랑하는데. 싶은데. 사랑도 부부 사이도 전략이에요. 그 그래요? 남자 좀 와이프분이 먼저 잠자리에서 왜 요즘에 얘기를 안 하지라고 궁금하게끔 먼저 만들어야죠. 상황을. 사랑 많이 하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미 저분이 의리네, 남편이. 이미 너무 사랑하네. 제가 너무 사랑타랑하는 건가요? 첫 번째는 제 와이프예요. 두 번째가 우리 아이고. 자네분 너무 그래도 부럽다. 너무. 아니 애들이 두 번째래. 그래. 웬일이야. 그래서 둘째를 갖는 것도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첫째가 어느 정도 크고 이제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어쨌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없는 걸 수도 있고 약간 제가 지친 것도 있는 게 이 사람이 아팠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이제 약간 신장 쪽이 안 좋아가지고 투석하기 직전까지 가가지고 신혼 때부터 이 사람의 모든 거를 다 제가 케어를 하고 정말 진짜 대소변까지 왜 오늘은 설사를 하는지 왜 오늘은 진짜 오줌에 거품이 왜 있는지 먹는 것까지 제가 다 케어를 했어요. 그렇게 3년을 지냈어요. 3년을. 그러니까 거의 가장 역할을 못했고 제가 이제 거의 다 가장 역할을 하면서 돈 벌고 그러셨겠다.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 지금까지 쉬지 않고 전 달려온 느낌이 들어요. 이제 내가 좀 지친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럼. 너무 지치셨겠다. 그래서 그게 약간 이제 잠자리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싶고. 아, 그럴 수 그렇구나. 있다. 그게 지금까지 더 사랑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너무 그치, 감사한 남편은 사람이죠. 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많이 아프고 그랬을 때. 아, 3년은. Here I am, 내가 여기에 가장의 역할까지 하면서 엄마의 역할까지 하면서 밤에는 또 남편의 사랑까지 받아줘야 되고 너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죠. 좀 많이 고생 많이 했죠. 마음 고생을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이혼해도 된다. 뭐 부모님이 이런 말까지 했으니까. 그 정도로 아프셨 근데 끝까지 지켜줬던 사람이니까 와이프만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와이프에 대한 집착이 좀 있나 봐요. 제가 본의 아니게 내가 대신 갚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걸로 안 갚아도 돼. 근데 잠자리로 안 갚아도 돼. 그래, 다른 걸로 갚아. 다른 걸로 갚아. 꼭 그걸로 갚아야 돼, 왜? 잠자리만이 아니에요. 잠자리만은 아니고요. 이제 전체적인 거예요. 아직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자기야. 사랑하는데, 그래. 제가 사랑해, 나도 정말. 아, 지금 이 상황이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사람과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사람의 지금 문제거든요. 어떤 게 더 고통스러울까요? 난 진짜 둘 다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돼. 맞아요. 나 이번에는 나 진짜 맞아. 기권할래. 더군다나 나 기권. 나 진짜 부부인데 기권할래. 지금 내 느낌은 왜 그런 노래 있죠? 이문세 씨 뭐 사랑이 지겨울 때가 있지 막 부인은 막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하고 말면서 근데 저 부인이 대단한 게 20대 중반부터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3년 동안 병수발하고 남편 대소변까지 다 신경 쓰고 그거를 다 견뎌온 게 참 대단하네요. 대단한 정말. 거죠. 아내분이 남편분한테 사랑이 식은 건 아니에요, 절대. 그치. 이건 절대 식은 건 근데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조금 지친 것 네, 같긴 지친 해요. 거죠. 맞아요. 지쳤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 굉장히 사는 게 빡빡하고 힘들고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사람한테 사랑 타령하는 남편이 되게 철없어 보일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부인이 남편을 대하는 걸 보면은 아니 근데 나는 또 이해가 가는 게 지금 남편이 10번 요구할 거 참고 참아 한 번 요구한단 말이야. 아니 근데 매일매일 일단 얘기는 하잖아. 하고 까이는 거야. 근데 그거를 까는 것도 되게 미안하고 에너지 쓰이는 일이다. 그리고 까이면 까일수록 본인 상처만 늘어나고. 사실은 지금 남편분이 뭘 하시면 되냐면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부인이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는 거는 애를 봐주면 돼요. 애 보면 녹초된다는 게. 맞아. 네. 좋다. 애 육아를 나누면 부인의 에너지도 세이브가 되고 부인한테 점수도 따고 본인이 원하는 거 얻을 수도 있을 것 근데 같고. 저기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애 봐줬으니까 해줘. 아니 그 이제는 좀 그렇게 안 가야지. 아니야 이게- 그래서 힘이 비축되니까 저는 할 그래서 수 있지 않아? 퇴근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볼게 자기 전까지 쉬어 편하게. 그러면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을 얘기죠. 오늘 혹시 컨디션 어때? 체크 몇 개만 할게요. 오늘 만약에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몇 개 정도 될까? 70%? 괜찮겠어? 씻고 와도 될까? 했을 때 안 된다 그러면 애를 깨버려야지. 억울하다고. 근데 이제 부인한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가정을 꾸리고 누군가와 함께 사는 건 그 사람이 좋아서지 애가 좋아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이. 맞아요. 시작은 그렇죠. 그러니까 좀 남편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금은 위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많은 엄마들이 애가 태어날 순간부터 우선순위에서 남편은 저로 던져버리고 그쵸, 예. 애를 위로 올려놓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불균형이 시작되면은 이후에 섹슬리스로 가거나 뭐 아니면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남편에 대한 우선순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에요.
자, 에로지원금 200만 원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부인 편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분 편을 들겠습니다. 저는 부인. 저도 부인 편 들겠습니다. 저도 부인 편. 네. 그럼 아내 박성희 씨가 에로지원금 200만 원을 가져갑니다. 축하합니다. 에로지원금은 누가 타실 것 같아요? 이거 주변에서 얘기해도 다 제가. 제 생각엔 제가 탈 것 같아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과연 누가 에로지원금을 탈 것인가? 어떡해. 축하드립니다. 뭐라고 했어, 내가. 이제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거야, 알겠지? 이 돈으로 저 성인용품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